보증보험이 무려 약 110만 원입니다. 그러시면은 20만 킬로미터가 넘은 차량들을 사셔도 괜찮습니다. 주행거리 20만 킬로미터가 넘은 차량들은 성능 보험료가 책정이 되지 않거든요. 정비 비용이라는 거는 어제 출고한 차, 10년 전 출고한 차는 다르지 않습니다. 주행거리 많은 차량이 싸다고 해서 그냥 샀다. 싸게 구매한 만큼 정비 비용으로 고스란히 나갈 수 있는 함정에 빠지실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가성비다 차링고비 유한성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행거리가 많고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들은 가격이 쌉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소모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탄 만큼 오래된 만큼 당연히 가격이 싼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격이 낮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들,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연식이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들을 구매할 때는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함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고차를 개인 직거래가 아니라 매매 상사를 통해서 구매한다면 중고차 성능 보증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죠. 문제는 차량의 주행거리가 좀 많다 싶으면 이 성능 보증 보험료가 많이 비싸진다는 게 함정입니다. 이 성능 보증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는데 불과 1, 2년 사이에 이 보증 보험료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수입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 15만 킬로미터 되는 차량들이 70에서 8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고 있고요. 국산 차량 같은 경우에도 15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차량들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가격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BMW X7 한 대가 있는데요. 이 연식 2020년식입니다. 주행거리는 18만 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 보증보험이 무려 약 110만 원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6,900만 원, 7천만 원 정도 되는 차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가격은 아닐 수가 있죠. 그런데 SM3를 예를 들어 볼게요. 2011년식의 주행거리가 약 16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의 보증보험료가 17만 원이에요. 차 가격이 200만 원인데 보증보험료가 17만 원, 거진 10%의 금액이니까 많이 부담이 되는 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SM3를 운전 연습용으로 그냥 구매를 하셨는데 크게 수리할 것도 없이 그냥 대충 타다가 팔아도 80만 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차를 이 성능 보증보험료를 약 20만 원을 내면서 탄다. 조금 아까운 돈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70만 원, 80만 원이 나와도 약간의 누유 수리만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거리가 많고 이 가격이 싼 차를 구매하는데 성능 보증 보험료가 차량 가격의 10% 정도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저와 같은 딜러 아니면 자동차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중고차 성능 보증 보험을 알차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이 성능 보증 보험료는 굉장히 높은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이 자동차의 정비 비용이라는 거는 어제 출고한 차나 10년 전 출고한 차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차라고 해서 부품 가격이 싸지 않기 때문이죠. 2014년식 제네시스 DH 리어 쇼바의 가격은 약 48,000원입니다. 그리고 2023년식 G80의 리어 쇼바의 가격은 약 84,000원이에요. 그리고 2014년식 제네시스 DH의 웜기어 가격은 약 150만 원이고요. 2023년식 G80 웜기어의 부품 가격은 약 140만 원입니다. 이렇게 10년 전에 출고한 차 그리고 어제 출고한 차하고 부품 가격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이 부품 가격은 오늘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웜기어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 차보다 신형이 10만 원이 더 저렴하죠. 공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된 차를 수리하나 어제 출고한 차를 수리하나 공임은 똑같습니다. 공임이라는 건 결국 정비사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어떤 차를 수리한다고 해서 공임이 더 발생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수입차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심지어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차는 부품 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부품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행거리가 많은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이 수리 비용을 간과하고 구매하시면은 함정이 빠지실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행거리가 많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정비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고 차량을 잘 검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감안해서 차량을 구매하시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구매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차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런데 주행거리 많은 차량이 싸다고 해서 그냥 샀다. 싸게 구매한 만큼 정비 비용으로 고스란히 나갈 수 있는 함정에 빠지실 수도 있다는 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들은 동일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보다 많이 쌉니다. 당연한 거지만 많이 썼기 때문에 싼 거죠. 그만큼 감가를 많이 맞았다는 얘기죠. 이미 감가를 많이 맞은 만큼 여러분들이 그 차량을 되팔 때 더 이상 감가 맞을 건 크게 없을 거예요. 즉 되팔 때 부담이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싼 만큼 차량들을 수리하면 상태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동차라는 것은 소모성 부품으로 이루어진 자동차, 이 기계이기 때문에 소모품만 잘 교체를 해준다면 좋은 상태의 차량을 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량은 결국 소모품이니까요. 오히려 연식이 오래된 차인데 주행거리가 짧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되팔 때 딜러들한테 가치를 제대로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연식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감가를 많이 맞을 테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능 보증 보험료가 아깝다. 그러시면은 20만 킬로미터가 넘은 차량들을 사셔도 괜찮습니다. 주행거리 20만 킬로미터가 넘은 차량들은 성능 보험료가 책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성능보증보험료가 책정되지 않는 만큼 성능보증보험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20만 킬로미터가 넘었다 하더라도 전 차주가 관리를 잘 했다거나 아니면 전 차주가 많은 부품을 교체해 놓은 상태다. 그런 경우에는 성능보증보험료도 안 내면서 관리 상태 좋은 차량을 싼 가격에 잘 타실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을 구매할 때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능보증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을 구매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잘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차량들을 검수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저에게 의뢰주시면 되고요. 자, 저와 함께라면 중고차 구매 어렵지 않습니다. 중고차는 가성비다. 차량고비 유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